아직까지도 지인들 간 금전 거래에 있어서 계좌 이체가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이거 좀 보태 써라 하면서 준 돈이다. 제일 확실한 게 뭘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민아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동안 건강히 잘 계셨나요? 저는 건강히 잘 지냈고요. 봄이 되니까 법원에서도 판사님들 일이 겨울까지는 좀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잘 하지 않다가 봄이 되니까 갑자기 일을 또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 저도 일이 많아져서 같이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독자님들도 건강히 또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 꼭 아셔야 될 부분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간다, 빌려준 돈 받는다 시리즈를 쭉 찍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약간 업데이트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요즘에도 상담을 하면 지인 간 금전 거래가 참 많은데요. 아직까지도 지인들 간 금전 거래에 있어서 계좌 내역만 있으면 되겠지, 계좌 이체를 했으니까 계좌 이체가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줬다, 8천만 원을 빌려줬다 라고 해서 실제로 진짜 빌려준 게 맞다라고 해서 소송을 하면 다른 통화 내역이나 카톡까지 이제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증거를 마련해서 그 내용 안에서 빌려줬다는 내용,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는 내용들을 찾아서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증거까지도 없는 경우에는 정말 패소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빌려준 돈이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소장을 딱 받고 나면 일단 돌변을 하죠. 돈을 줄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주기 싫을 수도 있고 이제 안 갚을 생각으로 그 돈은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다. 그때 내가 투자받았던 돈이다. 내가 무슨 사업을 했었는데 투자받은 돈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그때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이거 좀 보태 써라 하면서 준 돈이다. 증여로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인정이 돼서 투자금 내지는 증여받은 돈 이제 인정이 돼버리면 우리가 대여금 소송을 했더라도 다른 그 대여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로 가는 결과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나 증여한 금원의 경우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준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아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 이 종이 한 장, 차용증은 꼭 반드시 받자 라는 것이에요. 정말 최소한 차용증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현금 보관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불각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명칭은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 종이 한 장에 빌려간 금액, 채권자가 누군지, 채무자가 누군지, 그리고 변제기는 언제인지, 여기서 더해서는 이자는 얼마를 지급할 건지, 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연 이자를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명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필 사인하고 지장 찍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으면 일단 차용증 자체로서는 그래도 그 정도는 증명력을 갖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 버금 8천만 원 빌려주면서 종이 한 장 받으면 마음이 편한가요? 안 편하시죠?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에 갑니다. 그래서 꼭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종이 서로 작성한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공증까지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후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 공증 가지고 바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증이에요. 그러니까 공증사무소로 가시면 공증사무소에 계신 그 변호사님이 여쭤보세요. 이거를 그냥 공정증서로 할 건지 인증서로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정증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정증서로 해야 집행력이 있고요. 상대방이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공정증서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 통장 같은 걸 압류한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으면. 근데 인증서는 그날 이런 문서가 있었다 라는 사실만을 인증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받는 용도라서 집행력은 없고 당연히 서류 작성하는 그 비용도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작성하시는 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확실한 공정증서를 받아 놓으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와 같이 공증받는 것보다 제일 확실한 게 뭘까요? 우리 많이 알잖아요. 담보 받아야죠. 지인 간에 8천만 원 1억 주면서 담보 왜 안 잡으시는 거예요?
돈 빌려줄 때 그냥 냉정하지만 얘기하세요. 너 담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인 간에 담보 설정하는 게 좀 냉정하다고 여길 수는 있겠지만 담보를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나중에 내가 돈 좀 갚아달라 하고 사정사정해서 돈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제일 안심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담보 중에서도 제일 확실한 게 바로 근저당이겠죠? 근저당.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방이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을 잡아놓고 그 해당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을 실행해가지고 부동산 경매 쳐서 이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물론 경매 치고 이런 비용이나 시간이 또 더 걸리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적 담보로 보증인,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 간 거래에서는 민법상 그 보증 제도가 유효하기 때문에요. 뭐 믿을 만한 사람, 지금 빌려준 돈을 받는 사람은 좀 전제 자력이 조금 충분치 않아 보이는데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는 사람이 되게 확실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연대 보증을 서준다. 연대 보증인한테도 필요한 이 차용증에 필요한 서류 당연히 다 받으시고 차용증에서도 누가 연대 보증을 쓴다라는 것을 다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해당 서류를 다 받으시고요. 그래서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질권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 같은 게 있겠죠. 채무자가 뭐 그림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비싼 그림이다. 그래서 뭐 당장 팔지는 않을 건데 돈이 필요해서 그림을 채권자에게 맡기고 돈을 갚을 때 그림을 다시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법과 그 차용증에 담보되는 그 담보 설정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공정증서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로 많이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시는데 물론 이체 내역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8천만 원 현금으로 빼서 이렇게 주시는 사람 요즘엔 별로 없잖아요. 이체 내역은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한 돈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 플러스 담보까지 있으면 더 좋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해놨다라면 통화 내역, 녹취 또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이런 것들이라도 반드시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진짜 오리발 내밀면서 잠깐만 한 달만 미뤄달라 그렇게 미뤄지다가 나중에는 내가 언제 돈을 빌렸냐 네가 나한테 돈을 준 것이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만약 받지 못한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저희 법률사무소 승리에 오셔서 박리나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미연에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면 반드시 방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